저도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텅 비었다.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지금 그런 곳이 서울에도 엄청 많고요. 위성도시에도 많고요. 신도시에도 많고요. 누가 현장을 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강남은 불패가 아니라 뭐 덜패 내지는 강남도 완패 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용호입니다. 저는 뭐 천직이 개그맨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표용호가 개그맨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을 보니까 전혀 데이터와는 반대로 얘기를 하거나 이건 아닌데 라는 오정보들이 사실상 유튜브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신봉하고 쫓아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듯이 뛰어올랐거든요. 단군 역사 이래 지난 19년, 20년, 21년 이때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폭등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폭등했어요. 미친 집값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계속 오정보를 양산하시는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른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오릅니다.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오르면 내리는 게 있고 또 내리면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데이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새로운 집을 사라 그러고 어디는 더 오른다 그러고, 정말 제가 화가 났던 것은 GTX 선 따라서 너무 집값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뻥튀기가 될 때는 항상 선반영이 되거든요. 가격이. 주식도 뉴스가 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뜁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면 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게 뭔가가 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바람을 잡았어요. GTX 선 따라서 어느 역에서 몇 분 거리 직접 가보면 정말 싹 빠지게 뛰어가지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도 역세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출퇴근을 매일 그렇게 전력 질주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값들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8억으로, 8억에서 10억으로, 또 15억으로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만에 하나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 집값 하락기가 오면 이건 정말 감당 못할 빚으로만 남게 된다. 왜냐면 DSR 40%를 꽉 채워서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넘치는 분도 많습니다. DSR 40%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제2금융권이나 뭐 주변의 기타 등등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영끌을 해서 집을 사면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는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빚이에요. 왜 현존하지 않는 빚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에 샀는데 우리 집이 지금 8억 돼 있어. 그러면 7억의 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 자산도 아닌데 이미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빚 갚다 보면 한 15년 지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추천을 할까? 그게 제가 속상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처음엔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표용호 말이 정말 다 맞았다. 제가 21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께 정말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보통 거품은요 한 20%, 우리가 맥주를 마셔도 거품이 한 20%, 한 15%에 있어야 이게 맛있거든요. 모든 경제는 거품 위에서 살짝 성장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전혀 없는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적절한 거품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거품이 70%야. 거품이 50%야. 맥주를 받았는데 맥주 반이 거품이면 그 맥주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자 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말로 하거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또 덜 믿기 때문에 야외 현장도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는 일도 제가 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정보를 취득하죠. 그런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마치 신문 기사인 것처럼 하면서 어디가 사람들이 몰린다. 근데 여기 알고 봤더니 이런 분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면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정말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뻥튀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뉴스 기사인 듯한데 알고 보면 광고인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좀 더 부추겼다. 그것이 마치 진짜 뉴스인 양, 진짜 현실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 착각이 버블의 주범일 수도 있다. 다양한 버블의 주범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무엇이든 간에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를 작용하는 건 뭐냐면 주변의 준거 집단 또는 뉴스나 이런 정보에 의해서 내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뛴다 앞으로 더 뛴다, 이 지역은 더 뛴다, 뭐 이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뛴다, 이렇게 해서 받았던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은 최고가에 사신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뉴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헤드카피가 잘못됐어요.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나? 집값 반등 시작되나? 이거 자체가 왠지 모르게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1년 또 22년 초까지 집값이 최고가였다는 것을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추억이에요. 한낮 바람 따라 지나간 가격의 숫자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 옆집이 20억에 팔렸대. 그럼 나는 우리 집을 한 8억 주고 샀는데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갑자기 20억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이 20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20억이 된 것 같고 내 자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억이 다시 10억 됐어요. 어떤 지역이 50%가 하락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50%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고점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대세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세 상승일까? 이것도 대세 상승 이하로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라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21년에 집을 살까 하다가 안 사신 분들.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버블이었거든요. 잠실의 아파트를, 그 유명한 아파트를 사는데 20몇 억이에요. 25억 그랬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7억, 16억. 그럼 얼마를 이익 본 겁니까? 그걸 내가 돈 주고 안 사고 만약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어쩌면 제가 그분 목숨 살린 거예요.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종보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동안 제가 연예인 활동할 때 사랑받았던 그 느낌만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해주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번거로운데 우리는 어떤 걸 믿냐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안 먹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다수가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제가 현장을 간 거예요. 현장이 진짜 어떤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다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것을 보는 분들은 제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갖고 있던 내 정보를 지금도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스터디를 해서 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대로 10수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확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질 수 있죠. 참담하죠. 왜냐하면
안 당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내 노후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비싼지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임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갔던 돈과 내가 대출받아서 샀던 그 분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맞는 월세에 들어올 만한 상인분들이 없는 거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밥 한 줄에 2,000원, 2,500원 하던 것이 4,000원, 4,500원, 또 프리미엄 김밥은 10,000원, 또 어떤 김밥 그냥 김밥만 말면 나중에 20,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점포의 가격을 그렇게 안 하면 못 내니까. 그럼 우리가 김밥 한 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맞는 경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거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당해보신 분들은 선뜻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분양을 받거나 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빈 상가들도 너무 많고요. 가보시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진짜 복장 터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돈의 여유가 많은 분들은 상가 한두 개 분양받고 내 돈이 많이 묶여 있다고 해서 뭐 어려움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분양할 때도 여기는 월세를 얼마쯤 받고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걸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준공이 다 끝나고 이제 오픈하려고 이제 상인 그 뭔가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곳이 서울에도 엄청 많고요. 위성도시에도 많고요. 신도시에도 많고요. 또 혁신도시가 오면 거의 뭐 저도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텅 비었다. 진짜 가면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요. 텅 비었다 외에는. 아니 진짜 진심으로 그걸 보는 순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직접 보신 분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누가 현장을 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절로 이게 나옵니다. 강남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또 부동산이 사실은 강남이 이렇게 새로 개발된 도시지 않습니까? 강북은 예전부터 있던 도로의 틀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고 뭐 이런데 강남은 다 이렇게 아주 잘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강남은 불패다. 그리고 모든 지하철도 강남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학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의 개발이 더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층 빌딩의 거의 대다수는 다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서초, 강남, 잠실 벗어나서 어쩌다 우뚝 올라와 있는 고층 건물 말고 스트리트를 보면 그렇게 고층이 있는 구가 많지가 않아요. 강남에 많은 것들이 쏠려 있고 강남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남에 명함이 들어가 있으면 왠지 뭐 있어 보인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냥 사무실만 덩그러니 거기다 내놓고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강남은 불패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은 불패가 아니라 뭐 덜패 내지는 강남도 완패 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텐데 대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와 준하는 곳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 가면 많이 핫플레이스들이 있고 성수동에 가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명품 샵들이 많이 옮겨왔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그런 얘기는 이제 강남에 왜 옮겨오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수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강남의 건물값과 땅값이 그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뭘 성수동이 좋아서 오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수동이 가깝고 강변에 있고 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넘어오기도 좋고 입지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니까 성수동 땅값이 또 뭐예요? 얘도 또 미친 듯이 지금 대로변이 얼마에 팔렸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집값들 그 집을 헐어서 다시 건물 짓는 그런 집들은요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남은 덜 패다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고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막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오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막 안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살짝 반등한 지역도 꽤 있지만 그 반등이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는 지표는 저희들이 본 데이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못 본 건지 못 봐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봤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뭔가를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한 템포만 살짝
뒤로 빠졌다가 조금만 더 관망하시고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된다 싶으면 그때 오히려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